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용이라는 책으로 들어가 봐가지고요.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그 문제의식을 풀어낸 게 글로 정착된 게 중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쭉 거의 세인들한테 알려지지 않다가 이게 확 드러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용이 지금은 이렇게 단일본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라고 묶어졌잖아요. 노는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인데 이 사서라고 묶어진 것은 송나라 주자가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논어하고 맹자까지는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과 중용은 잘 안 알려졌습니다. 근데 당나라 들어와 가지고 대학과 중용이 소수 사람들한테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우리가 봤지만 삼강령 8조목으로 체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부터 해가지고 천하국가, 평천하까지 가니까 스케일이 큽니다. 그 다음에 유학을 이렇게 매조주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대학도 유학의 철학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용은 더더구나 천의 문제나 인간의 심성의 문제에 대해서 천이 뭐냐, 존재의 근거, 본질이 뭐냐가 천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존재 중에서 하나인 나의 존재의 근거, 존재의 실상이 뭐냐, 이게 성의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대상과 교섭을 하게 되나, 이게 정의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본래에 나와 본래 그것과 하나 돼서 살 것인가, 이걸 논해놓은 게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인 위진남북조 현학과 그 다음에 불교와 갈 수 있는 게 중용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아주 요긴하거든요. 이게 당나라 때부터 중용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위진남북조부터 부각이 돼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근데 당나라 때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 게 이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중용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작을 하나 얘기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복성서입니다. 복성서. 주자는 그 우리가 논어 배웠을 때 주에 그랬었거든요. 공부는 뭐하냐, 뭐 때문에 하냐, 복기초라. 그 애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들어 있는 내가 아니라 나의 본래성, 그것을 회복하는 거, 그게 공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의 제일 처음이 뭐냐, 그게 성이라는 겁니다. 성을 회복하는 글, 이게 복성서예요. 근데 천명주의 성이잖아요. 이게 중용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고라는 사람이 불교에 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교 공부랑 같이 해가지고 유학에도 그 다음에 중용에 이게 있구나. 그래서 쓴 게 복성서입니다. 어떻게 본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을 별로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걸 설명해 놓으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송나라 때 오냐 그러면 정자가 이것을 또 완전히 드러냅니다. 대학도 그러는 것처럼 주자가 와가지고 주석을 달아가지고 논어맹자 대학 중용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기와 심과 성, 이기 심성을 가지고 천을 말할 때는 이기로 말하고 인을 말할 때는 심과 성으로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설을, 인간학적인 측면이 강한 사설을, 특히 중용은 빼고요, 인간학과 도, 형이상과 형이하학을 아우르는
그러한 철학적 줄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를 휩쓸어 버립니다. 이게 이 사서 줄을 통해서 주자가 유학의 철학가를, 그 시절의 유학의 철학가를 맺어지습니다. 이게 그것이 천년을 인자 끌고 가는 거죠. 길게 말하면. 작게 말하면 청나라 망하기 전까지는 이게 가니까요. 그러면 700년입니다. 700년을 그냥 주자주가, 중국 그때 하냐 그러면 동아시아 문명의 그 맹주였으니까 동아시아를 이 주 4개를 써가지고 주자가, 그 다음에 사서를 딱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5경 체제였거든요. 시, 서, 역, 예기, 춘충.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하와 효경 뭐 이런 거여서 13개가 하나가 13경이에요. 그 경체제인데 그걸 통해서 유학과 중국 사상을 연구했는데, 사서를 쓴 다음에는 사서 3경이네 사서 5경이 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다 오히려 사서를 중시해서 유학을 공부합니다. 중국 철학은. 이게 한 사람이 이거 글 쓴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게 주자가 증명이 됩니다. 근데 다사는 그게 문제다. 그래가 다시 육경 사서로 바꿔버려요. 사서 육경이 아니라 육경 사서야 돼야 쓴다 해가지고 옛 유학으로, 고본 유학이라고 그래요. 옛날 본래 유학으로 돌아가야지 신유학 문제 있다. 이게 다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도 그 조선에서 그것을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서라는 게,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한 주자의 공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이상학과 형이학을 완결 지을 수 있는 게 중용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용하고 주역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자가 주역에다도 줄을 냅니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줄을 냅니다, 주자가. 그래서 유학의 철학을 알고 싶다. 그럼 뭐 어떤 책을 보면 좋겠냐? 주역과 중용을 보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사전을 보시면 더 수월합니다. 들어가기. 그래서 중용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주역이라고 합니다. 소주역. 작은 주역이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내용상으로 글량으로 봤을 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도를 형이상학, 형이상자 위지도, 도를 다루긴 하되 인간의 문제에 더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역입니다. 주역은 인간의 문제를 논하되 천도 중심으로 논해져 있어요. 천인에도 같이 있는데 굳이 중용하고 주역을 대별해보자면 천인 합일지도는 똑같은데 강조점이 주역은 조금 더 천의 강조가 있고 주역은 중용은 상대적으로 인의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주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소주역인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게 뭘 뜻이냐? 저는 중용은 연역지관이다 이렇게 용어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어디에서 연원을 했냐면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연원이 2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정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학과 대학을 나눠가지고 중국 소학 있지 않습니까? 소학을 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입덕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소학을 놓고 입덕지문이다. 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첫 네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문만 열면 활짝 열려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소학이라는 거죠. 왜 오륜체계로 써졌거든요. 신뢰를 들여가지고. 근데 대학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명덕부터 평천하까지 삼방면 8조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입도지 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도, 진리에 들어가는 첫 발자국이다. 첫 걸음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덕으로 이제 실천해야 되죠. 근데 들어가려면 원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작은 현상학과 본질학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 주역 선생님 중 한 분인 대단 선생님의 선생님이 야산 이달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착강 고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주자가 당신도 착강 고정을 해놓고 참남한 일이잖아요. 경전을 이렇게 착감이 딱 해가지고 또 글자가 빠졌다 해가지고 포막장도 가고 순서를 뒤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뒷날 분작을 기다린다 이 말을 했거든요. 야산 선생이 그 말을 서문에다 쓰면서 착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자들하고 또 깊이 공부를 선학들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된 것 같아 해가지고 또 순서를 또 바꿔요. 야산 선생이 당신이 봤을 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야산 선생의 대학 착간 과정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주역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는 태극이고 그것이 벌어지면 수로는 열에서 끝나거든요. 이 관점으로 해가지고 주역 체계에 맞춰서 착각 모양을 해버려요. 다시. 그러면서 이분이 대학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하격지문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산 선생이 대학은 여기 1번이고요. 2번으로 하격지, 역을 배우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중용은 소주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산 특별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에서 그 힌트를 받아서 소주역인데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연역지문이다. 역을 넓힐 연차입니다. 부연할 연차. 역의 세계, 역을 부연하는 그러한 관문이다. 이게 조각조각 떨어져 있거든요. 설명이 있다 해봐요. 근데 중용은 한 문, 이렇게 33장에 싹 들어있으니까 주역을 배운 다음에 그 주역의 세계, 도로 열을 스치고 들어가고 그것을 설명하기 좋은 그런 관문이다. 연역지 관이라 빗장이 쳐졌잖아요. 관문. 그것만 열을 쳐버리면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연역지 관이라고 개인적으로. 이게 학과 연은 큰 차이가 있죠. 학은 배운 것이고 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주역의 비밀을 천과 인의 비밀을 중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연역지관입니다. 근데 빗장이 질러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빗장을 풀어야 됩니다. 중용의 구성은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이요. 그리고 제1장을 경1장이라고 합니다. 경1장. 이것은 공자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대요. 대학도 경1장, 전10장이었잖아요. 경1장은 공자의 말씀을, 그 다음에 전10장은 증자의 말을 증자의 제자들이 적어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경1장도 이건 공자의 말이다. 이건 성리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취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1장에서 바로 유학의 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공자의 근본 정신을 해놨다. 이런 것은 가능할지언정 공자의 말이다. 이것까지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공자의 핵심 정신이다. 이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건 다르거든요. 핵심 정신하고 저는 핵심 정신이다. 이렇게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경1장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여기에서 압축되게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1장만 33장 중에서 1장만 하냐 그러면 나머지는 부연 설명에 불과할 겁니다. 그만큼 이 1장 이야기가 어렵고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1장을 통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32장부터 33장까지 강론으로 살을 채워가지고 마지막에 1장에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1장, 33장, 1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1장이 최고, 남은 것들이 용입니다. 공부를 끝내고는 1장에서 체와 용을 잡아버려야 돼요. 중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도가 뭐냐, 인도가 뭐냐. 근데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 순간 일을 만나서 살아야 되거든요.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이나 관습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브이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 그렇지만 이 도는 인도도 있지만 우리 이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지구 속에서입니다. 공간 속에서. 근데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 살아요. 태양은 은하계 속에 삽니다. 은하는 우주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자연현상 마음대로 못해요. 인간끼리 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땅보다는 더 이 하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땅은 물론이거니와 나에 대해서도, 인에 대해서도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서 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도로서는 하나인데 역할이 둘이다. 그래서 원리는 불변으로 적용되는데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일 속에서 이 원리가 어떨 때는 음으로, 어떨 때는 양으로, 어떨 때는 나아가게, 어떨 때는 물러가고, 어떨 때는 멈춤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그 두 개를 변찮는 원리와 변하는 원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천도와 인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도는 하나인데 관계 속에서 시공간과 사람과 이대 관계 속에서 천도도 있고 인도도 있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과 관계 속에서 상황성을 부려야 될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